안녕하세요. 독서를 사랑하는 여러분. 소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소설 채널에 오셔서 영상을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어볼 이야기는 마거릿 시드니 작가님의 다섯 페퍼 남매의 성장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난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페퍼 가족, 특히 어머니인 페퍼 부인과 다섯 자녀 폴리, 벤, 조엘, 데이비, 막내 프론시의 삶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더 클라우드 오버 더 리틀 브라운 하우스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프론시는 기쁨에 들더 떠들며 의사와 함께 오랫동안 기다려온 운전을 시작했다. 폴리를 제외한 온 가족이 문 앞에 모여 그들을 배웅했다. 페퍼 부인은 시간을 내어 오랫동안 아들들의 작은 옷수선을 기다리던 손님에게 한두 시간 동안 다녀왔다. 조엘, 그녀는 개진 거울 앞에서 모자를 쓰며 말했다. 너는 폴리 곁에 있어. 배는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 그리고 데이비는 당미를 사러 가게에 갈 거야. 그러니까 너랑 폴리가 집안일을 맡아 해야지. 네, 조엘이 말했다. 엄마 뭘 좀 먹을까요? 그래, 페퍼 부인이 말했다. 하지만 새 빵은 먹지 마. 어제 남은 빵은 원하는 만큼 먹어도 괜찮아. 엄마, 당밀이 없는 거예요. 조엘이 폴리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물었다. 그리고 폴리에게 눈 조심해. 커튼으로 빛이 새어 들어오지 않게 해라고 수없이 당부했다. 그 오래된 녹색 종이 블라인드는 이렇게 불렸다. 아니, 배가 너무 고프면 빵만 먹어도 돼. 페퍼 부인이 현명하게 말했다. 조엘, 엄마가 떠난 후 폴리가 말했다. 나한테 책을 읽어주면 좋겠어. 글쎄, 나는 못해. 조엘이 말했다. 방법을 몰라서 다행이었죠. 나는 목사님이 오시는 줄 알았어. 글쎄, 폴리가 말했다. 하지만 엄마는 목사님이 어떤 일로 마을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셨어. 뭐라고? 조엘이 매우 감동한 듯이 물었다. 사기 폴리가 되뇌었다. 사기로 시작됐어.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네. 분명히 그 결과가 컸어요. 정말 멋지겠네. 조엘이 의자로 다가와 손의 등끈을 천천히 앞뒤로 당기며 말했다. 모든 일에 그럴싸한 이유를 갖다 붙일 수 있다니. 폴리페퍼, 내가 어른이 되면 목사가 돼서 아주 신나게 어디든 갈 거야. 오, 조엘. 폴리가 매우 충격을 받은 듯 소리쳤다.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상관없어. 조엘은 그녀의 솔직함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말했다. 그럼 내가 어른이 되면 착하게 살게. 폴리. 핸더슨 씨는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아.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다. 아니, 폴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절대, 절대, 절대. 그럼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조엘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돌아서며 말했다. 게다가 나는 슬로컴 씨의 말 두 마리가 더 좋아. 그러면 어디든 갈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주석으로 만든 물건을 팔아요. 폴리가 물었다. 슬로컴 씨처럼? 그래, 조엘이 말했다. 내가 갈 길은 이렇지. 기우프, 기후와. 조엘은 상상 속의 말들과 함께 방 안을 뛰어다녔고 마치 4명의 다른 소년들이 함께 떠드는 것처럼 시끄러웠다. 폴리는 자신의 의자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불안에 펄쩍 뛰었다. 마치 제루샤 핸더슨 선생님 목소리 같았다. 조엘은 침대 뒤에서 심하게 얽힌 말들을 향해 으르렁거리며 달려가고 있어서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하지만 폴리가 수줍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부인, 이라고 말하자 조엘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눈부신 광채를 발산하며 온 힘을 다해 핸더슨 양을 쳐다보았다. 너를 만나러 왔구나. 꼬마야. 제루샤 양이 엄하게 말하며 폴리 옆에 뻣뻣하게 앉았다. 감사합니다. 부인. 폴리가 희미하게 말했다. 이 소녀는 누구니? 그 여인은 조엘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흘어보며 물었다. 폴리는 내 동생 조엘이에요 라고 말했다. 조엘은 여전히 응시하고 있었다.
내 옆에 있는 아이는 누구라고 제루샤 양이 마치 조사하듯이 물었다. 폴리는 속으로 엄마가 집에 있었으면 하고 생각했다. 이 아이가 제 옆에 있어요. 조엘이 9살이에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를 도울 만큼 다 컸구나. 제루샤 양이 그를 흘어보며 말했다. 다른 식구들은 다 아픈데 불쌍한 내 어머니는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지. 내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지 않니?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뭔가를 해요? 조엘이 단호하게 말했다. 정말 많이요. 그렇게 많이 말하면 안 돼. 제루샤 씨가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며 질책했다. 남자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야. 하루 종일 뭘 하니? 그녀는 여전히 응시하고 있는 조엘을 흘끗 본 후 폴리에게로 돌아서며 물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부인, 폴리가 슬프게 대답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글쎄, 뜨개질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녀의 방문객이 말했다. 너처럼 큰 여자아이가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야. 나도 어렸을 때 눈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너는 몇 살이니?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폴리는 지난달에 11살이었어요. 라고 말했다. 글쎄, 내가 너만 했을 때는 9살이 아니었고 눈도 아팠는데 양말을 떴단다. 아시다시피 나는 아주 어린 소녀였고 아줌마도 어렸을 적에 조엘이 몹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을 가로채며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굳건한 몸집을 바라보았다. 뭐라고? 제루샤 양이 물었고 폴리가 그를 막기 전에 조엘은 다시 질문을 던졌다. 물론이지. 제루샤 양이 대답하고는 퉁명스럽게 덧붙였다. 어린 남자아이는 누가 말을 걸기 전에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자, 그리고는 다시 폴리에게로 돌아섰다. 너 양말 다 본 적 없니? 아니요. 부인, 폴리가 말했다. 전혀 없어요. 맙소사, 제루샤 양이 소리쳤다. 내가 정말 그랬어. 그녀는 검은 장갑을 치켜들며 경멸하는 표정을 지었다. 너처럼 다 큰 여자애가 양말도 더 본 적이 없다니. 내 엄마가 널 그렇게 키웠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우리 엄마가 우릴 키웠어요. 조엘은 분노에 차서 그녀를 향해 불타는 눈으로 소리쳤다. 조엘, 폴리가 말했다. 가만히 있어. 그리고 너는 정말 무례하구나. 제루샤 양이 말했다. 착한 아이는 결코 무례하지 않아. 폴리는 아주 가만히 앉아 있었고 제루샤 양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좀 부지런해지도록 해라. 내가 다음에 왔을 때 내가 뭘 했는지 보겠다. 다시는 오지 않을 거야. 조엘이 도전적으로 말했다. 아니, 절대. 조엘. 폴리가 간절히 부탁하며 애원하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붕대를 살짝 걷어 올렸다. 엄마가 너 때문에 정말 미안해 하실 거야. 아, 부인, 그리고 그녀는 이제 이 아이들을 잘 돌봐야 한다는 의무감에 완전히 사로잡힌 제루샤 양에게로 돌아섰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부인, 조엘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말 착한 아이인데. 그리고 그건 단지 너희가 어릴 때부터 제멋대로 살아왔다는 걸 보여줄 뿐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어머니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아, 부인, 폴리가 소리치며 눈물을 터뜨렸다. 제발,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조엘이 작은 발을 구르며 소리쳤다. 폴리를 울게 하면 죽여버릴 거야. 안 돼. 폴리, 안 돼. 소녀는 두 팔로 폴리의 목을 감싸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그녀를 달래고 위로했다. 제루샤 양은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듯 좋은 조언을 외면하는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라졌다. 하지만 폴리는 여전히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이제 마음껏 터져나왔다. 정말 멈출 수가 없었다. 겁에 질린 조엘이 마침내 말했다. 벤, 깨워야겠어. 그러자 폴리는 정신을 차리고 흐느끼며 말했다. 아니, 조, 그만할게. 내가 그럴게. 조엘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다. 폴리, 내가 갈게. 그는 계단 아래로 걸어갔다. 아니,
이제 괜찮아. 조. 폴리가 눈을 닦으며 생각을 억누르며 말했다. 오, 조. 소리를 지르고 싶어. 눈이 너무 아파. 불쌍한 폴리는 의자 위에서 몸을 비틀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조엘은 더 이상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며 달려가 말했다. 물 마실래? 아, 안 돼. 폴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 아, 엄마가 와줬으면 좋겠어. 내가 가서 엄마를 찾아볼게. 조엘은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으로 제안했다. 그는 폴리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는 문 밖으로 나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가도 엄마를 데려올 수는 없을 거야. 폴리가 말하며 가만히 있으려고 애썼다. 기다려볼게. 이제 왔구나. 조엘이 창밖을 내다보며 소리쳤다. 오, 잘 됐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차가운 어른의 말에 상처받은 폴리와 그런 누나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위로하는 조엘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네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려는 페퍼 가족의 따뜻하고 끈끈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